SQ에 물리면요, 이런 위로도 못 해드려요. SQ에 물렸다? 그럼 그냥 이거는 노답이에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져서 주식시장도 불안불안하고 아슬아슬한데요.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쉬어가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또 이 틈을 타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요즘 인기를 누리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곱하기 인버스 ETF 상품인 SQQ입니다. SQQQ, 이거 발음이 조금 제가 어려워가지고 앞으로는 SQ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고퍼스라고 불리는 투자 중에서요, 이 SQ가 가장 인기 있는 ETF죠. 잠시 신문 기사를 하나 살펴볼게요. 증시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ETF 거래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인기 인버스 상품인 SQQQ가 시가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요즘 되게 하락장이어가지고요, 주식 계좌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하락장에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있다니까 엄청 솔깃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 투자자를 위한 ETF인 SQ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요. 이 투자에 제가 결사 반대하는 이유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QQQ는 나스닥 100 지수 수익률을 3배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예요. 3배를 역으로 추종하니까 나스닥 100 지수 시세가 1% 하락하면 3% 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SQQQ의 S는 숏을 의미하는데요. 숏은 보통 하락에 베팅한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옵션 투자에서는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있는데, 숏 포지션은 앞으로의 하락에 베팅하는 거고요, 롱 포지션은 앞으로의 상승에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미래 낙관적인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롱 포지션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반대로 SQ는 숏 포지션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니까 미래를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4월 초에 31달러 정도였던 SQ 한 주 가격이 6월 16일에 66달러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SQ에 투자하셨다면 3개월 만에 2배 버셨겠죠. 이 투자 수익률에 솔깃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SQ는 이번 6월 달에 국내 해외 주식 순매수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SQ 단기 6개월 그래프를 보면요, 참 좋아 보여요. 갑자기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 그래프를 보면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건 지난 5년간 SQ 그래프입니다. 단기 그래프와는 또 차원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투자 상품이에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의외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근데 SQ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레버리지 상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수수료도 만만치 않아요. SQ의 운용 수수료가 연간 0.95%라고 하는데 수수료가 되게 비싸죠. 그냥 일반적인 ETF 수수료가 0.2% 내외거든요, 연간. SQ 수수료가 보통 ETF의 거의 한 47배 정도 되는 거죠. 원래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요,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특히 SQ 수수료는요, 연간 1% 육박하니까 이게 진짜 좀 미친 수수료죠. 그래서 SQ는 철저하게 타이밍 투자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도 아니고 수수료도 높기 때문인데요. 가만히 사서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적당한 시점에 치고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요즘 하락장에 각광받는 상품이다 하면서 SQ를 소개하는 곳이 많은데요. SQ를 지금 산다면 사실 이미 늦은 거죠. 지금이 하락장인데 3배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산다면 이거 시점이 아주 잘못된 거죠. SQ 같은 건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가 저가니까 그때 미리 사뒀어야 되는 거죠. SQ는 철저하게 타이밍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이밍 투자의 기본이 뭐예요?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SQ가 고점인데 요즘 SQ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하면요, 앞으로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인버스 ETF를 위험 해칭용으로 사두실 생각이다 라고 하면요, 나스닥 장이 엄청나게 좋을 때, 그러니까 SQ 가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사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잖아요. 뒤늦게 들어가는 거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나요? SQ는 심지어 빠져나올 구멍도 없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나락으로 가는 ETF거든요. 제가 장기 그래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SQ를 지금 이 고점에 사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테슬라를 고점에 물린 거나 비트코인에 물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테슬라나 비트코인에 물리셨다라고 하면요, 그냥 존버하시면 몇 년 후에 괜찮아질 거예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제가 합리적인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근거까지 줄줄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SQ에 물리면요, 이런 위로도 못 해드려요. SQ에 물렸다? 그럼 그냥 이거는 노답이에요.
그래도 앞으로 하락할 게 뻔한데 단타 쳐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악재가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율은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연준 파월 의장은 유례 없는 속도로 금리를 막 인상하면서 돈줄을 쬐고 있어요. 여기에다 기업들 실적도 불안불안하죠. 그리고 전쟁에 유가 폭등에 막 악재가 첩첩산중이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에 곧버스 투자의 매력을 느끼시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락장 베팅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만큼요. 월급쟁이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업도 바쁘고 개인 생활도 정신없는데 전업 투자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곧버스 타이밍을 잘 찾을 수가 있겠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타이밍 잘 잡았다고 해도요. 그 운이 하루 이틀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인버스 ETF를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하락장에 수익이 나는 ETF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같은 때 수익이 클 거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또 저렴해진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겠죠. 이걸 노리고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뭐 나름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주식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를 하시겠다면 레버리지가 없는 인버스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위험 해칭 전략을 써서 사용해 보시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인버스 투자는 안 합니다. SQ는 하락장에 내가 가진 돈의 3배를 베팅할 수 있는 투자니까 매력적이죠. 지수가 1% 하락하면 3% 수익이 나는 상품이니까 하락장에도 남들과 다르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운을 노리고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SQ에 투자하시기 전에 제가 곧버스 ETF 투자의 단점으로 짚어드린 이 3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SQ는 우하향하는 자산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산다면 이미 늦었다 라고 하는 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야 되는 투자인데 월급쟁이가 이거 하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장기적으로 마음 편안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